북한에 17개월 넘게 억류됐다가요.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이 됐던 미국 대학생이죠. 오토 원비어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인데요. 사실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만으로도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사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면서 미국 내 대북 여론도 당연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라디오 코리아 이양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사망 소식은 미국 현지에 언제 전해졌습니까? 네,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경 첫 속보가 전해졌고요. 예. 그 원비어 사망은 어제 오후 2시 20분경이라고 병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원비어 군이 의식이 없은 채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 직전까지 미국인들은 그가 언제 깨어날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원비어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궁금해한 걸 넘어서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잔혹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요. 예. 미국에서는 북한의 여행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비어 경우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목적으로 갔다가 27개월 동안 억류되고 예. 사망했기 때문에 이 제2의 원비어 군과 같은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3명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안위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망 원인을 두고 북한은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이후에 혼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네. 있는데 원비어 씨를 검진했던 미국 의료진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비어 씨가 이제 사망한 직후 현재까지는 의료진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4일 전에 가졌던 의료진의 공식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과도한 뇌손상이 원인으로 코마 상태가 있은 것 같다라고 밝혔고 이 뇌손상은 1년 전쯤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주장했던 식중독 증세, 수면제 복용에 대한 혼수는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이 원비어 부모는 이 사망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아들이 고문에 의한 이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 원비어 씨의 사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해낼까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바로 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잔혹한 정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미 행정부는 원비어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원비어의 석방을 통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외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 뉴욕 타임즈의 경우는 이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여러 명의 미국인 가운데 이 코마 상태로 원비어가 귀국한 것은 처음이었고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무력으로 제재한다는 얘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네. 하겠다라는 국면으로 대북 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 국면에서 원비어 씨가 송환이 됐는데 이제 사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북 네, 정책이 크게 바뀔 거다. 또 우리 한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국면인데 네네.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지에서는. 아직 이게 특별한 정책 전환에 대해서 현재 미 정부에서 나온 건 없지만 앞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대북 대화 협상이 있었다가 이제는 미국이 돌아서서 대북 강력 압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내에서 정말 이 원비어 사망 사건으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언론에서도 어떻게 하던 그동안은 북한에 대해 이제 대화로서 협상을 취할 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제는 이 미국 내 현실 분위기 때문에 이 압박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또 정부에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마침 네네. 시점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부분 전략 대화 시점에 바로 임박해서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난 4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고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안보 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핵심 이슈가 북한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거론될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워싱턴 정계에서도 쉽게 협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이 이제 압박을 또 가해지기 때문에 네. 중국과 미국 간의 입장차 있을 것이다라는 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역 수지 적자 이거 감내할 테니까 이 북핵 문제는 중국이 좀 해결하라 이런 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방침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그 미국 사람들 또 우리 그 한국 교포분들도 알게 모르게 북한을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금지를 해야 된다. 북한과는 금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움직임이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선박국가 여행객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1,000명이 미국에서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5분의 1 수준이죠. 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꼭 여행 외에도 뭐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 뭐 교육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으로 정말 수백 명씩 북한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웬비어 사건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이 관광 목적은 아예 금지하고 예. 그 외에 북한 방문할 때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여행 금지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다루는 그런 법안들이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코리아의 이희영 뉴욕 특파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